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유케어 대표 최준철입니다. 오늘은 DRB 이 방송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DRB라는 것은 This is Resolution Broadcaster. 그래서 앞에 이제 약자를 따서 DRB라고 하는데, 즉 이제 질병을 해결하는 방송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DRB. 질병이라고 하면 현대에 참으로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특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사회가 상당히 경제도 침체되고 또 불안하고 또 사람 간의 어떤 접촉이나 어떤 이런 우리 일상사에서 할 수 있는 악수라든가 아주 가벼운 그런 인사마저도 좀 꺼려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미국에서만 독감으로 1만 4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바이러스가 지금 난립니다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미국에서 올 겨울에 독감으로 죽었습니다. 참으로 이렇듯 많은 병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된 당뇨나 고혈압, 심혈관 질환, 비만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정신과 마음을 피폐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어떤 치료 행위를 위해서 병원을 간다든가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또 의료비가 또 많은 부담을 또 가지고 오게 되겠죠.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피해보다도 그 당사자들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불안, 또 마음적인 어떤 고생,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사람에게 많은 장애 요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장애 요소라는 것은 이제 어떤 행복한 생활, 행복의 장애를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그 건강에 참으로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나름 그런 어떤 고통에서 이 세상을 또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심지어는 하루 3번 이렇게 약을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이라는 것이 우리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서양의학은 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양약들은 어떤 치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치유를 하기 위한 그 병에 대한 완화죠, 완화. 어떤 그 작용을 근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그런 어떤 그 작용.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열이 오른다든가, 또 기침이 난다든가, 또 가래가 생산이 되고 이런 병들, 어떤 그 질환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제 처방을 받아서 약국 가서 이제 그런 약들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약들이 4시간 정도 효과를 갖고 있죠. 그래서 기침을 멈춘다든가, 그 다음에 열을 낮춘다든가, 또 가래를 삭혀서 내보낸다든가, 이런
짧은 시간 동안 약 4시간 정도를 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증상만을 완화시킨다 이 얘기죠. 증상만을. 질병을 근본적인 해결을 통해서 질병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증상만을 완화시킨다. 또 당뇨나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약으로 인해서 당뇨병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 고혈압 약으로 인해서 고혈압이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단지 높은 혈압, 그 다음에 올라가는 혈당을 이런 것들을 잡아주기 위한 증상을 다루기 위한 약입니다. 치료를 위한 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학적인 상식이 없고 나름대로 질병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되죠. 병원에서 의사가 이제 처방해 주는 대로 우리는 그 의사의 처방 지시에 따르고 또 약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복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10년 또는 뭐 20년이 된다 해도 그런 약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고혈압이나 당뇨나 어떤 이런 질병들이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서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치료 행위는 하지만 치유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어떤 약이든 약을 한 가지를 복용하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장기를 망가뜨리고 또 다른 부분의 부작용으로 또 다른 약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약으로 시작을 하지만 병원을 오래 다닐수록 3가지, 5가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 약에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당뇨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당뇨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미국의 휘테커라는 박사입니다. 휘테커라는 박사는 세계에서 아주 누구보다도 많은 당뇨 환자를 받고 그들을 진료 행위를 하였죠. 치료보다는 이제 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당뇨에서는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휘테커 박사가 한 말이 당뇨약은 먹지 말아라. 당뇨약은 사람을 죽이는 독한 약이다. 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 당뇨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의학계의 아주 권위자이죠. 네, 당뇨계에서는 아주 권위자인 휘테커 박사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약들을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은 뭐 이미 WHO라는 WHO죠. WHO라는 세계 보건기구에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저명한 의사들이 모든 약은 3일 이상 복용하면 독이 되고 그 독으로 인해서 다른 장기들이 또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라는 보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질병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질병 때문에 3일은커녕 3개월, 3년, 10년, 20년을 그런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들을 복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장기, 위장이라든가 간장이라든가 뭐 췌장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모든 장기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약을 먹기 시작을 하면 꼭 약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같이 주게 되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약을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병이 치유가 된다면 당연히 뭐 몇 가지가 아니라 먹어야죠. 먹고 또 몇 개월만 먹으면 난다면 뭐 몇 개월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질병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근본 원인을 해결해서 이 질병을 끝을 내야 되는데, 이건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증상만을 다루기 때문에, 그 증상만 다루기 때문에 그 약효가 끊어지면 또 그 증상을 또 다뤄야 되고 그 증상을 또 다뤄야 되고,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약을 먹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병을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약이 내 병을 끝낼 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모르죠. 또 제가 이런 말해서 또 이제 의사들한테 굉장히 또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반론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반발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과거로 좀 올라가 보면 의사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히포크라테스라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아주 유명한 의학자죠. 그 히포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병을 치유하는 것은 자연이다, 라고 분명히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사들이 이제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이제 의사의 직무를 또 수행하게 되는데요. 참 히포크라테스는 이제 그 음식,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자연, 뭐 이런 걸로 이제 그 어떤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감기 증상이나 어떤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모든 질병들이 우리 몸의 치유력에 의해서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이건 우리 몸의 치유력은 사실 상당히 엄청난 것입니다. 기적에 가까운 그런 치유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세상을 이제 오래 살수록, 또 연수가 될수록 또 많은 또 기능들을 먹는다든가 소화시킨다든가 이런 기능들을 오래오래 또 이제 사용을 해 오면서 이제 낡게 되는 거죠. 혈관이 늘어져서 혈관벽이 가늘어지고 혈관이 늘어지고, 또 그다음에 위장, 소화기관이 이제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간장도 기능이 떨어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기능들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떤 그런 먹는 것들이라든가 우리 몸으로 유입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먹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날 같이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할 때는 그 미세먼지도 우리가 코로 숨을 쉬지만 몸의 정화를 통해서 다 혈관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중금속 성분이라든가 또 마셔서 들어오는 거, 먹어서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필요한 영양소들만 빼면서 나머지 그 노폐물들은 몸 밖으로 배출을 해내야 됩니다. 배출. 근데 그런 올해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나 이제 어떤 살아온 연수가 좀 되시는 분들은 그런 배출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배출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세포가 그만큼 이제 점점 활동을 이제 좀 낮게 가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 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에 약 60조의 세포를 우리는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하죠. 세포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근육을 위한 세포도 있고, 또 어떤 나름대로 이 신경계를 위한 신경세포도 있고, 여러 이런 세포들이 있습니다만,
모든 세포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나쁜 것들을 방어해서 빼내고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 네, 우리 몸을 스스로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는 게 세포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 그 자연치유에 대해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운동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다가 아니면 또 생활을 산업 전선에서 일을 하다가 우리 어떻게 다치게 됩니다. 예, 툭 하고 뭐 이렇게 손이라든가 뭐 어디에 상처가 나면 다 그 피가 났다가 멎으면서 새살이 돋아나고 새롭게 대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 치유력만이 내 몸만이 내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예, 병원에 너무 의존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 그 학교 동창입니다. 허현회라고. 이 친구가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81가지 이유라는 책을 써서 네이버에서 이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 근데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한다.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한다. 그 병원에 숨겨져 있는 상술, 그 다음에 이런 국제적인 세계적인 제약기업,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큰 제약기업들이 많습니다만 이런 제약기업들의 정체, 제약기업들은 약을 팔기 위해서 약을 개발하고 약을 팔기 위해서 엄청난 노비들을 합니다. 그러한 그 어떤 제약회사, 그 다음에 병원 이런 데에 대한 그 정체를 그 책을 보시면 좀 많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절대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81가지 이유를 대면서 주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어떠한 그 우리가 병원이라는 데도 없어서는 안 되죠. 우리 생활에서. 왜냐? 어떤 우리는 뭐 방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어떤 크게 다친다든가 어떤 암이 크게 자랐다든가 뭐 이러면 외과적인 수술을 우리는 병원에서 할 수 있죠. 예. 찢고 잘라내고 꿰매고 어떤 이런 그런 치료 행위는 병원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외과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순환기 계통이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대사성 질환이라든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얻어진 이런 질병들, 뭐 관절 통증이라든가 뭐 등등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이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병원에서 해결이 되면 왜 그 수많은 분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병원을 계속 다녀야 합니까? 왜 약을 먹어야 하고? 그게 낫질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반드시 깊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을 치유하는 것은 옛날 히포크라테스가 주장한 것처럼 자연이다 이겁니다. 자연이 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연 치유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대체의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주장들을 펼치고 나름대로 어떤 이런 그 대체의학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서양이나 또 유럽 이런 선진국일수록 대체의학, 자연치유 이런 데 굉장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병원을 가는 것을 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병원이 어떤 그 치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근데 병을 끝내지 못하는 게 병원인 것이라고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도 옛날처럼 의사들이 옛날처럼 정말 그 인술을 가지고 인술로서 모든 환자들을 대하고 질병을 끝내기 위한 정말
그런 어떤 노력을 뭐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하시는 분들보다는 어떤 상업적인 그런 부분에서 참 뭐 어떤 이런 환자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말씀을 뭐 이해하기 쉽게 좀 드리다 보면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뭘 딱 줘서 한 번에 딱 끝났다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의사는 자기 생활도 해야 되고 자기 품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데 또 많은 월급을 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병원에서는 많은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어떤 커미션도 뭐 갖다가 주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점들도 많고 그렇게 이제 뭐 제약회사의 로비들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오면 자꾸 이 약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신약이 오면 또 바꿔서 이 약이 더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러한 그 어떤 뭐 약장사를 해야만 이 사람들은 또 자기 생활의 질도 높일 수 있고 또 의사의 품위도 또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죠. 의술을 인술로 기대하기는 이제 뭐 오래전 얘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도 자신의 질병에 관해서 잘 알아야 하고 그 질병을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자연치유에 더 관심을 갖고 이런 그 자연치유 방송, 우리 그 DRB죠, DRB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오래된 질환들을 끝내고 정말 건강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방송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저는 16년 동안 자연치유를 연구해 왔습니다. 16년 동안 자연치유를 연구해 오면서 많은 환자분들을 봤죠.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 뭐 심하게 아프신 분들은 약을 막 한 주먹씩 먹는 분들도 제가 약을 다 끊게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정말 그 어떤 건강에 관한 그런 지식이 없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병에 시달리면서 질병의 두려움 속에 그런 약들을 복용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방송은 제가 이제 뭐 건강 강의, 자연 치유에 대한 16년 동안 연구한 저의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프로그램은 이제 여러분들과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면서 전국 어디에서나 고통받으시는 분들, 정말 약을 버리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라는 분들, 나는 정말 건강하고 싶다, 진짜 이런 열망을 가지신 분들은, 또 병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또 상담해서 병을 끝낼 수 있는, 그리고 다 방송에 공개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아프신 분들이 없어지는 날까지 최대한의 노력으로 정말 이 건강의 진실을 전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DRB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유케어 대표 최준철입니다. 오늘은 DRB 이 방송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DRB라는 것은 Disease Resolution Broadcaster, 그래서 앞에 이제 약자를 따서 DRB라고 하는데, 즉 이제 질병을 해결하는 방송을 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DRB. 질병이라고 하면 현대에 참으로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특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사회가 상당히 경제도 침체되고
또 불안하고 또 사람 간의 어떤 접촉이나 어떤 이런 우리 일상사에서 할 수 있는 악수라든가 아주 가벼운 그런 인사마저도 좀 꺼려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미국에서만 독감으로 1만 4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바이러스가 지금 난립니다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미국에서 올겨울에 독감으로 죽었습니다. 참으로 이렇듯 많은 병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된 당뇨나 고혈압, 심혈관 질환, 비만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정신과 마음을 피폐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어떤 치료 행위를 위해서 병원을 간다든가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또 의료비가 또 많은 부담을 또 가지고 오게 되겠죠.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피해보다도 그 당사자들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불안, 또 마음적인 어떤 고생,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사람에게 많은 장애 요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장애 요소라는 것은 이제 어떤 행복한 생활, 행복의 장애를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그 건강에 참으로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나름 그런 어떤 고통에서 이 세상을 또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심지어는 하루 3번 이렇게 약을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이라는 것이 우리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서양의학은 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양약들은 어떤 치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치유를 하기 위한 그 병에 대한 완화죠, 완화. 어떤 그 작용을 근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그런 어떤 그 작용.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열이 오른다든가, 또 기침이 난다든가, 또 가래가 생산이 되고, 이런 병들, 어떤 그 질환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제 처방을 받아서 약국 가서 이제 그런 약들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약들이 4시간 정도 효과를 갖고 있죠. 그래서 기침을 멈춘다든가, 그 다음에 열을 낮춘다든가, 또 가래를 삭혀서 내보낸다든가, 이런 짧은 시간 동안 약 4시간 정도를 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증상만을 완화시킨다 이 얘기죠. 증상만을. 질병을 근본적인 해결을 통해서 질병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증상만을 완화시킨다. 또 당뇨나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약으로 인해서 당뇨병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 고혈압 약으로 인해서 고혈압이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높은 혈압, 그 다음에 올라가는 혈당을
이런 것들을 잡아주기 위한 증상을 다루기 위한 약입니다. 치료를 위한 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학적인 상식이 없고 나름대로 질병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되죠. 병원에서 의사가 이제 처방을 해주는 대로 우리는 그 의사의 처방 지시에 따르고 또 약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복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10년 또는 뭐 20년이 된다 해도 그런 약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고혈압이나 당뇨나 어떤 이런 질병들이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서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치료 행위는 하지만 치유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어떤 약이든 약을 한 가지를 복용하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장기를 망가뜨리고 또 다른 부분의 부작용으로 또 다른 약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약으로 시작을 하지만 병원을 오래 다닐수록 3가지, 5가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 약에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당뇨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당뇨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미국의 휘테커라는 박사입니다. 휘테커라는 박사는 세계에서 아주 누구보다도 많은 당뇨 환자를 받고 그들을 진료 행위를 하였죠. 치료보다는 이제 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당뇨에서는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휘테커 박사가 한 말이 당뇨약은 먹지 말아라. 당뇨약은 사람을 죽이는 독한 약이다. 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 당뇨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의학계의 아주 권위자이죠. 네, 당뇨계에서는 아주 권위자인 휘테커 박사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약들을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은 뭐 이미 WHO라는 WHO죠. WHO라는 세계 보건기구에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저명한 의사들이 모든 약은 3일 이상 복용하면 독이 되고 그 독으로 인해서 다른 장기들이 또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라는 보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질병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질병 때문에 3일은커녕 3개월, 3년, 10년, 20년을 그런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들을 복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장기, 위장이라든가 간장이라든가 췌장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모든 장기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약을 먹기 시작을 하면 꼭 약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같이 주게 되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약을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 우리가 이제 어떤 병이 치유가 된다면 당연히 몇 가지가 아니라 먹어야죠. 먹고 또 몇 개월만 먹으면 난다면 몇 개월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질병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근본 원인을 해결해서 이 질병을 끝을 내야 되는데 이건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증상만을 다루기 때문에
그 증상만 다루기 때문에 그 약효가 끊어지면 또 그 증상을 또 다뤄야 되고 그 증상을 또 다뤄야 되고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약을 먹어야 됩니다. 예, 정기적으로. 그래서 병을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약이 내 병을 끝낼 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모르죠. 또 제가 이런 말해서 또 이제 의사들한테 굉장히 또 어떤 그런 반론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반발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과거로 좀 올라가 보면 의사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히포크라테스라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예, 아주 유명한 의학자죠. 그 히포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병을 치유하는 것은 자연이다. 라고 분명히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사들이 이제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이제 의사의 직무를 또 수행하게 되는데요. 참 히포크라테스는 이제 그 음식,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자연, 뭐 이런 걸로 이제 그 어떤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감기 증상이나 어떤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모든 질병들이 우리 몸의 치유력에 의해서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이건 우리 몸의 치유력은 사실 상당히 엄청난 것입니다. 기적에 가까운 그런 치유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세상을 이제 오래 살수록 또 연수가 될수록 또 많은 또 기능들을 먹는다든가 소화시킨다든가 이런 기능들을 오래오래 또 이제 사용을 해오면서 이제 낡게 되는 거죠. 혈관이 늘어져서 혈관벽이 가늘어지고 혈관이 늘어지고 또 그 다음에 위장, 소화기관이 이제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간장도 기능이 떨어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기능들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떤 그런 먹는 것들이라든가 우리 몸으로 유입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먹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날 같이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할 때는 그 미세먼지도 우리가 코로 숨을 쉬지만 몸의 정화를 통해서 다 혈관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중금속 성분이라든가 또 마셔서 들어오는 거, 먹어서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필요한 영양소들만 빼면서 나머지 그 노폐물들은 몸 밖으로 배출해내야 됩니다. 배출. 근데 그런 올해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나 이제 어떤 살아온 연수가 좀 되시는 분들은 그런 배출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배출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세포가 그만큼 이제 점점 활동을 좀 낮게 가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 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에 약 60조의 세포를 우리는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하죠. 세포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근육을 위한 세포도 있고 또 어떤 나름대로 이 신경계를 위한 신경세포도 있고 여러 이런 세포들이 있습니다만 모든 세포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나쁜 것들을 방어해서 빼내고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 우리 몸을 스스로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는 게 세포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 그 자연치유에 대해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운동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다가 아니면 또 생활을 산업전선에서 일을 하다가 우리 어떻게 다치게 됩니다. 툭 하고 이렇게 손이라든가 어디에 상처가 나면 다 그 피가 났다가 멎으면서 새살이 돋아나고 새롭게 대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치유력만이, 내 몸만이 내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예, 병원에 너무 의존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 그 학교 동창입니다. 허현회라고. 이 친구가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81가지 이유라는 책을 써서 네이버에서 이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 근데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한다.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한다. 그 병원에 숨겨져 있는 상술, 그 다음에 이런 국제적인 세계적인 제약기업,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큰 제약기업들이 많습니다만 이런 제약기업들의 정체, 제약기업들은 약을 팔기 위해서, 약을 개발하고 약을 팔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들을 합니다. 그러한 그 어떤 제약회사, 그 다음에 병원, 이런 데에 대한 그 정체를, 그 책을 보시면 좀 많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절대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81가지 이유를 대면서 주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어떠한 그 우리가 병원이라는 데도 없어서는 안 되죠. 우리 생활에서. 왜냐? 어떤 우리는 뭐 방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어떤 크게 다친다든가, 어떤 뭐 암이 크게 자랐다든가, 뭐 이러면 외과적인 수술을 우리는 병원에서 할 수 있죠. 예, 찢고 잘라내고 꿰매고, 예, 어떤 이런 그런 치료 행위는 병원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외과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순환기계통이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대사성 질환이라든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얻어진 이런 질병들, 예? 뭐 관절 통증이라든가 뭐 등등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질병들이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병원에서 해결이 되면 왜 그 수많은 분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병원을 계속 다녀야 합니까? 예? 왜 약을 먹어야 하고? 예? 그게 낫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반드시 깊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을 치유하는 것은 옛날 히포크라테스가 주장한 것처럼 자연이다 이겁니다. 자연. 자연이 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연 치유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대체의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주장들을 펼치고 나름대로 어떤 어떤 이런 그 대체의학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서양이나 또 유럽 이런 선진국일수록 대체의학, 자연치유 이런 데 굉장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병원을 가는 것을 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병원이 어떤 그 치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근데 병을 끝내지 못하는 게 병원인 것이라고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도 옛날처럼 의사들이 옛날처럼 정말 그 인술을 가지고 인술로서 모든 환자들을 대하고 질병을 끝내기 위한 정말 그런 어떤 노력을 뭐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하시는 분들보다는 어떤 상업적인 그런 부분에서 참 뭐 어떤 이런 환자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말씀을 뭐 이해하기 쉽게 좀 드리다 보면,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뭘 딱 줘서 한 번에 딱 끝났다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의사는 자기 생활도 해야 되고 자기 품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데 또 많은 월급을 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병원에서는 많은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어떤 커미션도 뭐 갖다가 주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점들도 많고, 그렇게 이제 뭐 제약회사의 로비들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오면 자꾸 이 약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신약이 오면 또 바꿔서 이 약이 더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러한 그 어떤 뭐 약장사를 해야만 이 사람들은 또 자기 생활의 질도 높일 수 있고, 또 의사의 품위도 또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죠. 의술을 인술로 기대하기는 이제 뭐 오래전 얘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도 자신의 질병에 관해서 잘 알아야 하고, 그 질병을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자연치유에 더 관심을 갖고 이런 그 자연치유 방송, 우리 그 DRB죠, DRB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오래된 질환들을 끝내고 정말 건강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방송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저는 16년 동안 자연치유를 연구해 왔습니다. 16년 동안 자연치유를 연구해 오면서 많은 환자분들을 봤죠.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 뭐 심하게 아프신 분들은 약을 막 한 주먹씩 먹는 분들도 제가 약을 다 끊게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정말 그 어떤 건강에 관한 그런 지식이 없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병에 시달리면서 질병의 두려움 속에 그런 약들을 복용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방송은 제가 이제 뭐 건강 강의, 자연 치유에 대한 16년 동안 연구한 저의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프로그램은 이제 여러분들과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면서 전국 어디에서나 고통받으시는 분들, 정말 약을 버리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라는 분들, 나는 정말 건강하고 싶다, 진짜 이런 열망을 가지신 분들은, 또 병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또 상담해서 병을 끝낼 수 있는, 그리고 다 방송에 공개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아프신 분들이 없어지는 날까지 최대한의 노력으로 정말 이 건강의 진실을 전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DRB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